잠깐만요. 혹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퇴직하기 전에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왔습니다. 부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회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전화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친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였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2025년 정년퇴직을 한 남자가 퇴직 후 처음 알게 된 인생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4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창밖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만 조용히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떠집니다. 옆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자는 그 얼굴을 바라봅니다. 살며시 손을 뻗어 이불을 여며줍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봅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밥도 잘 먹었고, TV도 봤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닙니다. 다투거나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그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 더 무겁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새벽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이제 세어보기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물로 얼굴을 씻고 서둘러 와이셔츠를 다려입고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한번 보았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현관을 나서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만원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끼어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모르는 남자가 기대어 있고 오른쪽에는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앞에는 졸면서 흔들거리는 중년 남자. 그 풍경이 매일 수십 년째 반복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바쁩니다. 오전 팀 회의, 오후 임원 보고, 저녁 거래처 접대, 점심은 책상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야근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직장인의 삶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아이들 방문을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자는 아이들. 그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 결혼을 했고, 손주가 생겼고, 집 대출도 다 갚았고, 조금씩 모아둔 퇴직금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평범하고 평탄한 삶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광부로, 건설 현장 노무자로, 평생 몸으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셨을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하다고도 힘들다고도 그냥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정년퇴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편하시겠네요. 이제 인생을 즐기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부럽다. 나도 빨리 퇴직하고 싶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허전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오늘 이야기는 2025년 겨울 정년퇴직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이 이상하게 특별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이상하게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와이셔츠도 한 번 더 다리고 구두도 한 번 더 닦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던 주름이 깊었습니다. 얼굴도 몸도 38년이라는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3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후회는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있는 젊은이. 졸면서 서 있는 중년 남성. 보고서를 훑어보는 직장인. 손자 사진을 들여다보는 노인. 저는 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지하철을 탄 지도 38년이 됐습니다. 같은 노선, 같은 시간, 다른 사람들. 내일부터 나는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동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부장님,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38년 만에 해방이에요. 부럽습니다. 누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누군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현수막도 붙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38년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글자를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껴안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의 눈에도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끝나는 것 같은 쓸쓸하고 이상한 느낌. 오전에는 마지막 결제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인수인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녁에는 퇴직 환송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술도 마시고 웃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내 삶의 전부인가. 자리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먼저 나갔습니다. 부장님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해요.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사무실이 비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 메모지 조각들, 읽다 만보고서들, 그리고 서랍 한쪽 귀퉁이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나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 그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밤 공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8년. 이 건물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줄을 서서 결제를 기다리고 저는 바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회의도 있었고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도, 동료들도, 제 책상도, 소리도, 전화도, 사람들도, 텅 빈 공간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20분, 평소와 똑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텅 빈 것 같은 느낌,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에도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부장님, 긴급 결제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임원회의 있습니다. 부장님, 거래처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장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오늘까지 제출해야 해서요. 부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잠깐만 뵙고 싶은데요. 전화가 올 때마다 귀찮기도 했습니다. 점심 먹다가도 울리고, 화장실에서도 울리고, 가끔은 밤 11시에도 울렸습니다. 휴가 중에도 울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 한 통이 사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주는 작지만 소중한 신호였다는 것을. 퇴직 후 일주일, 전화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아, 이제 좀 쉬는구나.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구나.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네. 하지만 사흘쯤 지나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알림이 올 것 같아서 자꾸 화면을 켰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연락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사 후배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김 과장, 나야. 오랜만이지? 잘 지내?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많이 바빠서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에 그 친근함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지금 전화하기 곤란하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회사는 어때? 요즘 프로젝트 잘 돌아가고 있어? 아,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셔서 체계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부장님. 그리고 서둘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꼭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배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후배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바쁜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였다는 것을, 박 부장이라는 직함이었다는 것을, 그 역할이었다는 것을. 회사는 조직입니다. 조직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떠나도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제와 똑같이 돌아갑니다. 마치 내가 없었던 것처럼. 그 사실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밤새워 일한 게 몇 번이었는데,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포기하면서 일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도 내 번호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왠지 모를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직함으로 불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기까지는 아직 한참이 더 필요했습니다. 퇴직 후 한 달,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다시 저녁 먹고, TV 보다 잠드는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뭐 할 거예요? 계획이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평생 회사가 제 계획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취미 좀 만드세요. 골프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르신들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신대요. 그림 배우거나 악기 배우거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주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해? 나랑 놀아. 그 말들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걱정해서 사랑해서 잘 되길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학비를 위해, 아파트 대출을 갚기 위해, 명절 때 양쪽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위해, 노후를 위한 보험료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일찍 빠져나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얼굴을 보고 싶어서 출장이 길어질 때면 호텔방에서 아이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집에 있으니 어쩐지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오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아들은 회사에 가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책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저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오늘 갈 곳이 있구나. 나는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하나.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에서는 박 부장이었고,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대기업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는 집에서 거울 속에 나는 누구인가? 직함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냥 한 명의 노인.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누가 본 것도 아닌데, 왠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50대 중반에 처음으로 낮에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생일이었을 때 저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입원하셨을 때 저는 긴급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중에 꼭 보상해줄게. 그런데 그 나중이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중이 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11월의 공원은 낙엽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조깅을 하는 중년 남성,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는 노인. 저는 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닌
그런 멍한 상태. 회사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상태가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항상 무언가를 처리해야 했으니까. 그때 옆에 누군가가 앉았습니다. 흰머리의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목에는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맑고 온화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앉아 공원을 둘러보다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퇴직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표정이 다 똑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 표정이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노인은 75세였습니다. 10년 전에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이 공원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6개월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방 안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내가 많이 걱정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퇴직하면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회사에서도 안 알려주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저기 저 나무 보이죠? 노인이 공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은행나무였습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굽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싹이 트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 나무는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겨울 동안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잎을 떨구는 시간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앙상한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낙엽 한 장이 바람에 날려 제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푸르렀을 잎, 지금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진 잎. 하지만 이 잎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됩니다. 순환입니다. 끝이 아니라 순환.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또 봐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굽은 등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오늘 공원에서 만난 노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 말이 맞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요? 아내가 밥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것.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나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나도 알아요. 퇴직하고 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나도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곁에 있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가 취미 만들어요라고 할 때 간섭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그 웃음. 그날 저녁 식사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38년 전의 나에게, 38년 전의 나에게, 너는 지금 25살이다. 처음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그날을 기억하니?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날. 앞으로 긴 시간이 지날 거야.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날도 있을 거야.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날도 있을 거야.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 서러운 날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을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회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오늘 저녁 아이들과 밥 한 번 더 먹는 것.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 번 더 하는 것. 그게 나중에 더 소중하게 기억될 거야. 편지를 다 쓰고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전에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대신 공원에 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빈둥거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아침 밖을 나섰지만 공기의 맑음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지하철을 타야 했으니까, 항상 시간에 쫓겼으니까, 새소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공원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지만 바빠서 미뤄두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책장에 꽂혀만 있던 책들, 선물로 받았지만 표지도 못 열어본 책들,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읽었습니다. 시집은 처음에 낯설었습니다. 직장생활 38년 동안 시를 읽은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 한 구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시를 읽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이 어쩐지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다시 만난 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전직 교사분과 친해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전직 의사분과도 만났습니다. 사진 동아리에 나가보니 퇴직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아주 바쁘게 살았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방식이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롭고 더 충만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박 씨, 이제 좀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런가요? 처음 만났을 때랑 달라요. 그때는 길을 잃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에요. 저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3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생 회사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박 부장이 아니라 그냥 박 씨로, 아니 그냥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좋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대답하지 못했을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공원에서 새소리 듣는 거 좋아. 그리고 책 읽는 거. 그리고 너 얼굴 보는 거. 손주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얼굴 보는 거 좋아. 그 말이 세상의 어떤 결제보다
세상의 어떤 보고서보다 더 기뻤습니다. 퇴직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첫 수업 날, 어르신 10분이 컴퓨터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균 연령 75세,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인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마우스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은 마우스를 처음 잡는 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커서가 움직이자 어머, 내가 했어. 이게 됐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순수했는지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8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이런 순수한 기쁨을 나눈 적이 있었던가? 그분들에게 제가 필요했습니다. 박 부장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분께 알려드리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빛 같은 것. 아주 작지만 분명히 있는 빛. 저는 그 빛을 잘 키워가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멀리 사는 자식한테 카카오톡 보냈어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 한마디가 저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직함이 필요했습니다.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냥 내가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나누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 후 외롭고 불안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전화가 오지 않아 허전하십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일이 우리의 시간이었고, 일이 우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사라지면 내 존재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들, 당신이 키운 아이들, 당신이 맺은 수많은 인연들, 당신이 만들어온 삶의 흔적들, 당신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은 모두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아닌 나로서의 인생, 직함이 아닌 나로서의 인생, 누군가의 부장, 과장, 대리가 아닌 그냥 나로서의 인생. 그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퇴직한 남자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는 날이 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는 날이 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것들과 헤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이별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함이듯이
퇴직 후의 삶은 인생의 2막입니다. 1막이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면 2막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1막이 달려가는 삶이었다면 2막은 걸어가는 삶입니다. 1막이 직함으로 불리는 삶이었다면 2막은 이름으로 불리는 삶입니다. 그 2막이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집에 계신 분께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멀리 사는 자식에게, 아니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잘 있어? 오늘 뭐 했어? 보고 싶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새벽 4시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여러분 자신의 새벽 4시도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